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이 과연 종착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정의 출발점인지 묻고 또 물어왔습니다. 신앙은 사후의 영역을 그려왔고 과학은 그것을 허상이라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자물리학은 의식이 물질을 넘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섬광에서 갈라져 나온 두 흐름, 하나는 물질이 되었고 하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이 과연 종착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정의 출발점인지 묻고 또 물어왔습니다. 신앙은 사후의 영역을 그려왔고 과학은 그것을 허상이라 규정했죠. 하지만 지금 양자역학의 최신 연구들이 우리가 외면했던 그 오래된 물음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입자의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 현상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우주의 양끝에 떨어진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서로 정보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과학적 실험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정말 뇌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갇혀 있는 것일까요? 유진 위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에 인상이 들어가는 순간이야말로 파동함수가 하나의 상태로 붕괴되는 시점이다. 그는 또 덧붙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무생물 장치만으로는 파동함수의 붕괴를 설명할 수 없다. 의식은 양자역학에서 다른 역할을 가진다. 헨리 스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의식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 파동함수를 확정한다. 파동함수는 많은 가능성을 품지만 의식이 개입할 때 하나가 실현된다. 이는 곧 의식이 없다면 물질의 상태조차 정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역학의 선구자들은 더 과감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식이 기본이며 물질은 그로부터 생겨난다. 즉, 물질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식이 뇌를 초월해 더 큰 차원과 이어져 있다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역학이 살짝 열어둔 그 문틈을 바라보며 죽음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마주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죽음이라는 오래된 수수께끼가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의식이라는 영역 앞에서는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현미경은 더욱 정밀해졌고 입자 가속기는 더욱 강력해졌지만 나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실험실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리학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화학은 생명체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주체, 바로 의식 그 자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작동 원리를 세밀하게 추적해왔습니다.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결망이 만들어내는 전기신호의 향연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밀한 뇌 지도를 그려도 나라는 자각의 본질은 포착되지 않습니다. 전기적 신호는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을 느끼는 의식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호주 출신의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차머스는 이를 의식의 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 과정에 주관적 체험이 동반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세포의 활동은 기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기쁨과 슬픔, 공포와 사랑이라는 느낌으로 변환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뉴턴이 그린 기계론적 우주는 완벽한 질서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이 그 틀을 흔들었고 양자역학은 그 기초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깊은 의문들이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죽음을 생물학적 현상으로 기록할 수는 있지만
의식이 그 순간 어디로 향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물리학이 제시한 가능성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공간이 됩니다. 의식이 물질을 만든다는 역설적 발견, 관측자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그 경계는 과연 무엇의 경계일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임종의 순간 밝은 빛과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기묘한 일들. 이런 경험들은 개인에게는 생생하고 진실했지만 과학의 언어로는 늘 애매한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한 여성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체온은 극도로 낮아졌고 심장은 정지했으며 뇌파는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후 그녀는 수술 과정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의료진이 사용한 도구의 형태, 수술실에 울려 퍼진 소리까지 기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한 무의식 상태였는데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임사체험 증언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이들이 임사체험 중에 색채와 형상을 경험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손상된 시신경 때문에 빛을 인식할 수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본다라는 감각이 가능했을까요? 심리학은 무의식의 작용이라 하고 신경과학은 뇌의 착각이라 설명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것을 진실이라 확신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보다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는 계시라 부르고 과학에서는 환상이라 치부하는 이 체험들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반복되며 매번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두개골 안의 전기신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직관입니다. 체험 속에서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나는 확장되었고 나를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되었다.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체험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의식은 뇌에 갇힌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장의 일부로서 잠시 육체를 거쳐가는 것일까요? 만약 의식이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양자물리학은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장, 제로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원초적 진공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돌아가는 그곳에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멀리 떨어진 쌍둥이가 동시에 같은 아픔을 느끼고 어머니가 먼 곳에 있는 자녀의 위험을 직감하는 순간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의식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넘어 깊은 차원에서 서로 얽혀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양자얽힘 현상, 그는 이를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35년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EPR 역설을 제시하며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된다는 양자얽힘의 비국소적 특성이 상대성이론과 모순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64년 존 스튜어트 베리 벨의 부등식을 제시했고 1982년 알랭 아스펙트의 실험을 비롯한 수많은 실험들이 아인슈타인의 국소적 수문 변수 이론을 반박하며 양자얽힘의 실제성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양자얽힘은 양자 컴퓨팅, 양자암호, 양자통신 등 첨단 기술의 핵심 원리로 활용되고 있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거부했던 유령 같은 현상이 현실을 바꾸는 혁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두 입자는 우주의 양끝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시 반응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 연결이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이라면 의식은 어떨까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의식도 사실은 거대한 정보장의 일부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수신하는 안테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제로포인트 필드 이론이 암시하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제로포인트의 장에서는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첫사랑의 떨림도,
죽음 앞에서 느낀 두려움도 모두 이 필드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죽음은 의식이 다시 그 광대한 정보의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개별적 의식이 보편적 장으로 귀환하는 것, 물방울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의 의식도 본래 속했던 그 무한한 필드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시간도 공간도 개체의 경계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정보와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고독과 단절은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장 안에서 함께 진동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이 연결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이 보여주는 세계에서 진정한 단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제로포인트 필드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라는 제한된 매개를 벗어나 더 큰 장과 합류합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개인의 의식은 보다 거대한 의식의 장에 녹아든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비슷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강렬한 빛, 따뜻한 환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 환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의 일관성과 강렬함은 단순한 착각이라 하기에는 너무 생생합니다. 뇌가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했을까요? 마치 물리적 죽음 이후에도 어떤 차원에서 의식이 계속된다는 증거처럼 들립니다. 사후세계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천국이나 지옥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식의 상태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좁은 틀은 사라지지만 의식 그 자체는 더 확장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한 개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장과 연결된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제로포인트 필드의 모든 정보가 기록된다면 우리가 살면서 느낀 사랑과 기쁨, 슬픔과 고통까지도 그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후세계란 이 모든 경험이 하나로 수렴되는 곳이며 개별적 기억은 보편적 기억과 합쳐지고 나의 이야기는 곧 우주의 이야기가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도 깊은 고뇌의 시간들도 모두 우주적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의식이 영속한다면 지금의 삶에서 쌓아가는 모든 경험과 기억은 그 광대한 필드에 새겨져 영원히 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장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그 접속은 이미 우리 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체험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것만을 다루는 과학의 도구로는 의식이나 영혼 같은 주제를 포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교는 믿음과 체험을 근거로 사후세계를 말해왔습니다. 두 영역은 늘 평행선을 달렸고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과 의식 연구가 진전되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 떨어진 입자가 즉각적으로 연결된다는 얽힘의 현상, 그리고 물질을 넘어선 정보장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은 종교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와 묘하게 겹칩니다. 과학이 신비를 닮아가기 시작한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사후세계의 존재를 과학이 입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던 신비가 이제는 가설의 형태로 남아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종교와 과학은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과 종교의 오랜 대립 자체가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같은 진실을 향해 가는 서로 다른 길이었을 뿐 과학은 밖에서 안으로, 종교는 안에서 밖으로 탐구해왔습니다. 이제 그 두 길이 양자물리학이라는 교차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영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이 오래도록 품어온 질문에 조금 더 다가가는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계속되는가?
삶의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과학은 점차 겸손해지고 종교는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얻습니다. 앞으로의 사상은 아마도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넘어 두 가지 시선을 통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대신 더 큰 차원으로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시각,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모두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차원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는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아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물리학이 보여준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관측이 현실을 바꾸고 떨어진 입자가 즉각 연결되며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묘한 현상들은 죽음이라는 경계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의식이 단순히 뇌의 활동이 아니라면 육체의 죽음이 곧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로포인트 필드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 속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매 순간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이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쩌면 우리는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광대하고 영원한 존재였던 그 태초의 시간을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의 발견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의식이 물질을 창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이 의식의 확장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가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의 단편일까요? 과학이 점차 밝혀가는 것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의식의 경계는 모호하고 개체와 전체의 구분은 희미합니다. 이런 세계관에서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낡은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는 것 너머에 더 깊은 실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로포인트 필드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장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의 큰 교향곡의 일부입니다. 각자의 선율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교향곡의 끝이 아니라 한 악장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은 동시에 새로운 악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영원한 장의 일부라면 죽음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의식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양자생물학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현상을 연구하고 의식과학은 뇌를 넘어선 의식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우리가 죽음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과 의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양자물리학이 보여준 것처럼 둘은 깊이 얽혀있고 서로를 창조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죽음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물질적 형태를 벗어나 본래의 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연결감,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양자 얽힘에서 주장하듯이 한번 연결된 것들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와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수천 년 동안 대립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발견들은 종교적 직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 철학의 가르침, 의식이 영원하다는 종교적 믿음, 이것들이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매 순간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은 얼마나 중요해질까요? 제로포인트 필드에 모든 것이 기록된다면 우리가 남기는 모든 흔적은 우주의 기억이 됩니다. 사랑의 순간도, 고통의 시간도, 기쁨의 경험도 모두 영원히 남아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사체험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돌아온 후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매 순간이 소중해졌다. 그들은 죽음 너머를 엿보고 온 후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양자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본질, 죽음의 의미, 이것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는 훨씬 더 연결되어 있고 의식은 훨씬 더 근본적이며 죽음은 훨씬 더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마침내 우리는 삶과 죽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과학이 종교를 만나는 지점, 물질이 의식과 하나 되는 순간, 거기서 우리는 존재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수 있고, 의식은 영원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장 안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조심스럽게 밝혀가는 진실일까요? 답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이 열어놓은 가능성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죽음 너머에도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존재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 말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도구로, 영성의 직관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죽음이라는 궁극의 신비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모든 관계가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경험이 우주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조차도 슬퍼하는 대신 영원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을 애도하는 대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것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다는 사실입니다. 의식과 물질, 삶과 죽음, 개체와 전체, 이 모든 구분이 사실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그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하나됨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잠시 육체라는 배를 타고 시공간의 바다를 항해하는 의식의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본래 왔던 그 광대한 의식의 바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모든 경험을 공유하며 영원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물리학이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가능성입니다. 과학이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열린 질문인 거죠.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소멸이든 영원한 지속이든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이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이든 삶은 지금 여기에 있고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가능성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의식이 영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들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희망적으로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실한 답이 아니라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죽음의 신비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삶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잠시의 불꽃이 아니라 영원한 빛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물리학이 열어놓은 새로운 지평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것은 우리가 아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식은 여전히 미스터리이고 죽음은 아직 해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있기에 삶은 더 깊어지고 매 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진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탐구하고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